사랑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질의 준비에 애쓰고 계시는 23명의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응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손남일 의원님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50분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손남일 의원께서 장애인의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도정 질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과 일본의 바칼로레아 교육이 왜 시작됐는지와 그리고 IB 교육의 장단점 그리고 전남 IB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고 전남 의과대학 문제열 동서화합 차원에서 대안을 같이 의논해보고자 합니다. 셋째, 이민청 문제와 이민정책 중 지역특화형 비자가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 묻고 대안을 서로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18년에서 많게는 적게는 16년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학교 현실은 이렇습니다. 입시라는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서로를 의식하고 자칫하면 난 밀려나가는 그런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계속 경쟁을 하는 거죠. 학교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상대평가, 객관식, 수능이 주는 압박감에서 우리 애들이 절대 경쟁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의원님은 IB 교육에서 이렇게 몰두하고 계시냐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IB 교육이 왜 시작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IB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유아도 해군을 해가지고 고려 말에 정권을 딱 잡다 보니까 개성에서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한 파는 너무 빨리 갑니다. 국민들이 계획을 못 따라갑니다. 천천히 가십시다. 그런 수구 충신, 고려 충신들을 파하고 정도전 일동의 확 역성의 행위에서 뒤집어 엎어봅시다. 그래서 결론적은 조선이 탄생하고 500년의 역사가 무한 역사가 탄생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구한말에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치, 이 세국정치로 나라가 망하고 며느리가 죽고 일본에게 나라를 떠안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IB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IB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제2의 흑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흑선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만은 일본이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170년과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그 배경에는 이 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2의 흑선으로 IB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천황과 아베 총리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가문에서 세 사람이 뚫뚫 뭉쳐갖고 일본 국민들을 갖다가 계도하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에 우리 IB 교육은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대구와 제주도 진보와 보수 교육관님이 201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오늘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IB 교육을 빨리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거의 미국이 일본에 와갖고 개화를 했던 1853년에 문을 열었던 개화의 때 일본 증기선입니다. 그 다음에
IB 교육 장점이 뭐냐 그러면 IB 교육은 68년 스위스 유엔 자녀들의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한국과 카이스트, 서울대 연고대도 사기도 지금 IB 교육을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단점으로 대해서는 IB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수능 봐갖고 그걸로 하버드 대학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IB 교육 해가지고 42점 맞으면 하버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B 교육을 빨리 하자는 겁니다. 종합적 학문 경험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와 능력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고 IB 교육 최대 장점은 독서입니다. IB 교육 할 때는 독서를 안 하고는 IB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토론도 토론입니다만 나무 말을 들을 줄 왜? 토론할 때 상대방도 토론할 때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생각이 나요. 나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IB 교육을 빨리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요즘 학교에 가면 선생님만 목소리가 큽니다. 왜? 선생님 가르쳐야 되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다른 거랑 선행학습을 하던 교사 선생님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눈만 깜빡 뜨고 있는 것이 학교 현실입니다. 그리고 IB 교육은 문제지와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문제지가 필요 없습니다. 자, 수능의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우리 지금 애들은 수능하고 내신으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길을 터주자는 겁니다. IB 교육으로. 그래서 68년에 IB 교육 경험을 삼아서 공정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많은 국가가 IB 교육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과도한 학업 부담과 어려운 학업, 과도한 경쟁, 비싼 학비, 특수교육에 필요한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는 맞지 않다는 요즘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IB 교육이 공교육 경쟁력으로 이걸 빨리 시급하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IB 전략으로 115개를 선정해서 24년도 하고 지난해보다 5배가 많은 IB 교육을 한다 합니다.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혜정 교수,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혜정 교수는 IB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2015년도에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혜정 교수가 하는 말은 우리의 수능은 차이니까 사고력을 할 수가 없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능은 무엇을 얼마나 깊이 사고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답을 어떻게 하면은 잘 찍냐, 그런 경험을 갖다가 우리는 연구하고 학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집합니다. 평가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능을 보고 객관식하고 상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데이터가 그렇지 않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OECD 38개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객관식 수능 제대로 한 게 우리나라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전남 교육의 미래는 지금 현재 8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학교하고 관심학교, 그리고 25년도에는 26개의 학교를 한다 합니다. 그리고 26년, 27년도가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내년에는 26개의 학교를 하는데 26년, 27년도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나셔서 IB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IB 학교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가 행복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영구 인재교육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육을 전 국민이 거의 전력 질주하다시피 하는 그 교육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인재육성교육장 강영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저 인재교육장에 IB 교육이라는 말을 언제 들었습니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혜정 교수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IB 교육이라는 것을 도입하신 분이 저분이다고. 예, 존경하는 서대원 의원님께서 지난 7월 26일 날 5분 발언 때 IB 교육에 대해서 또 확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최근에 들은 이야기고요. 저는 나주 부시장 재직 시절에 현재 나주시에서 IB 교육 후보학교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업무를 나주시 교육청과 추진해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IB 교육에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인재교육장님이 지금 말한 21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기 주도적인 이제 뭐 토론 이런 자기가 주도해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21세기 살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표소명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표소명은 2019년도에 IB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28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듭니다만 19년도부터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표선면 인구는 만년 인구 소멸지역입니다. 2001년 3월 1일 표선면 가사초등학교, 하산초등학교, 하천초등학교가 폐쇄될 정도로 인구 소멸지역이었습니다. 극심한 인구 소멸지역이었고 학생 수도 매년 줄어드는 이런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IB 교육 도입으로 학생 수가 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IB 교육을 통해 인구 소멸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하는 정책은 방안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우리 서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시 표선면 사례를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인구가 많이 유비됐는데요. 아마 IB 가정을 확대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발표하셨듯이 아마 이제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내년에 이제 그 8개 지역에 26개 학교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높이고 또 27년까지는 10개 시군에 32개까지 확대한다고 이미 교육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저희 도에서는 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에 저희가 6개 시군에 이제 18개 학교를 저희가 이제 추진하기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업무를 교육청과 저희 도가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되도록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IB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개의 교육 패러다임 하나만 갖고도 인구 소멸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도교육청에서는 빼대를 세워갖고 가지만은 우리 전남도 도에서는 살을 붙여주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이제 교육행정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남의과대학 문제를 동서화합 차원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점과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내는 지역 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남유 있고 전라남도 21번에 가면 내부 전문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는 지역 감정이 존재한다. 그 중에 제일 심한 것이 동부서부다. 전라남도 경제를 좌지우하는 여수, 순천, 광양은 예산이 와도 목포 쪽에 몰아주고 혁신도시나 도청 같은 행정적으로 섭외에 다 가는 바람에 동부 소외론이 있다고 본다. 목포는 여수 산단과 광양 제철소 때문에 동부가 더 발전되어 있으므로 동부 소외론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를 얼마나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번 모든 발단은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남도의 그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먼저 어느 대학에다가 할 건지를 전남도에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대선 때 전남도에 오면은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우리 지사님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 그걸 나는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말할 때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골머리를 썩질 않았을 건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 최근에 우리 순천 총장님과 29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 후속 그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의과 공무원은 추진은 위법하다. 이백용 국립총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진하고 의대 공무원 추진은 위법하다. 법적 근거도 없다. 자기가 변호사 2명에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위법하더라. 우리 지사 쪽에, 우리 그 전라남도 쪽에 우리 공무변호사 3분한테 물어봤는데 공모 방법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향후 탈락한 분위기에 불복하고 의대 신설에 의한 가지 갈등과 분열만 조장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법하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위법한지. 의과대학 설치기준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제4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서 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고등교육법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정해주면 추진한다. 이것이 고등교육법 시행령보다 우선하냐 안 하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을 문제는 아니고요. 의원님 여러분과 양심에 전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소신 있는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정치인 또 소신 있기가 힘듭니다. 왜? 여러 가지 지역구 사정도 있고 눈치도 봐야 되고 윗사람들, 밑에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하기가, 우리 김민수 국회의원님은 2번이나 소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여수 그 분원, 전남대학교 분원, 일촌에다가 우리 하고 순천시에다가 의과대학 세웁시다. 어찌 같이 다 한 번에 순천만 당합니까? 그렇게 말씀해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좋아했는데 이번에도 김민수 의원님 공모 방식에 참석하자. 순천에서 이 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순천 의원님들 다 안 계시네. 순천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걸로 알았는데 김민수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존경합니다. 전남지역 의대 신설 법안 강력히 반대한 의회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육위에 제출을 한다 합니다. 자, 전남 의사의 최운창 회장 최선의 방법은 지역 차등화 도입하고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만은 동의한 것도 있고 동의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줄어들겠죠. 우리 의료 질도 높아지고 의사님들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다 된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병상 500병상의 연매출 3천억 이상이 돼야지 가능하다.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목포를 가든 순천을 가든 3천억 이상 될 거라고 난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으면 하셨더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3천억 이상 되면 흑자가 되는지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큰 대요. 부산대학교는 7,366억이 났습니다. 16억 적자가 났습니다. 7천억을 했어도. 그리고 전남대학교는 6,149억이었는데 15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4,861억을 했는데 14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 수익이 가장 많은데도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3천억 미만 되면 동아대학가 영남 단국대입니다. 여기는 사립입니다. 사립인데도 298억, 291억, 221억 흑자가 났습니다. 사립인데 3천억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말한 3천억 이상 돼야 된다는 말은 맞지가 않다. 어떻게 경영을 하냐. 우리도 국립이라 좀 위험스러워요. 7천억에도 적자가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200억, 300억인데.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여수로 가져왔을 때 적자가 볼 거는 뻔한데 여수시는 어떤 적자를 메워줄 자신 있냐. 우리 정치는 한 몫으로 콜 했습니다. 왜? 지역의 의료 질이 높아진다는데 예산으로 그걸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장모님도 아프셔가지고 강주 가다가 성가락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큰 병원이 없으면 여수 사람들의 화는 가다가 성가락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앰뷸런스 속에서도 돌아가시고.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의과대학 분원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동북권, 서북권 주장이 있습니다. 순천대 의대 법안에는 국교 공유 재산을 무상 양해하겠다. 그러니까 시 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 지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 서북권은 의료 인프라 및 중증 응급 환자 치료 결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시민, 전남 도민의 34년간의 수건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북권 주장과 서북권 주장을 나와 있는 것을 전부 좀 캐치를 해봤습니다. 동북권, 서북권 주장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도 땅을 마련했다. 우리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지를 그 노인 인구가 많다. 그럼 노인 인구가 20년 뒤는 다 돌아가시면 노인 인구가 저쪽만 또 저쪽으로 종합병원 이사 가야 됩니까? 인구가 많다. 그럼 서부 쪽 인구가 어느 순간에 많으면 또 와야 됩니까? 나는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전부. 그는 대동소이하는 말인데 동북권에서는 5번을 보면 영호남 중심의 의대 신설은 최적지다. 동북권에서는. 왜? 경상도에서 또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북권에는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온 거 있습니다. 동북권은 여수시에 추진하는 전남대 의대 분원이 있어서 정책 대안이 있다. 근데 서북권에는 아무것도 정책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서북권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해보죠. 첫째는 현역백대로 공모 방식에 의한 대로 가든가. 두 번째, 정권 국립의대 유치 공모 절차를 앞두고 2차 도민공청회가 오늘 고흥에서 시작됐습니다. 공모의 핵심은 신설 의과대학과 병원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느냐인데요. 의대는 한 곳에, 대학병원은 동부와 서부에 각각 운영하는 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두 개를 해줄 자가 없네요. 예산이 많으면 저 두 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안은 진짜 현실적인데 저희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의과대학 종합대학하고 분류해갖고 목포 종합대학을 세우면 순천에 양보해서 의과대학 세웁시다. 의과대학 순천에 세우면 종합대학 목포로 세우고. 그러시면 그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1시간 걸립니다만 한 90km, 100km 돼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만 앞으로 10년 뒤나 5년 뒤에는 하이프루프 시대가 돌아옵니다.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광역전철이나 교통이 편리해지면 5분, 늦어야지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종합대학이 있는데 순천이 꼭 가야 되나 목포에 가야 되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순천하고 목포가 싸우지 말고 그냥 중간에다가 설치하자. 그냥 장흥에다가 장흥 의원들 안 계시네. 유명의원이시던. 자, 장흥에다가 종합대학 세우고 우르 복합타운 설치하고 의과대학, 암센터, 생명공학, 요양학 별거를 다 세워갖고 장학경 여러분이 말하는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 아, 우리 박영대 의원님 지역이네. 여기다 세우면 말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워요. 제가 어릴 때인데 도청이 왜 무안으로 왔을까? 이제 그것까지 영리를 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중간에다 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을 합니다. 14분 남았네요. 자, 우리 김영록 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대인 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 IB 과정 또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차근차근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서 간에 이를테면은 갈등이 있고 지역 감정이 있다. 이 부분은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애향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표출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도로 하면은 어떤 그 애향심이랄지 지역 감정이라는 그런 측면도 정치적으로 잘 승화를 해서 통합하면서 지역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하면은 동력도 될 수 있다. 반드시 이것을 나쁘다 이렇게만 할 수 없어서 저는 우리 양 지역의 의과대학을 위한 경쟁을 중앙에 갔을 때 아니 3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했는데 그럼 그 정도 의견도 표출을 못합니까? 그것을 싸운다고 하지 말고 그동안에 정말 그 묵혀왔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좋은 뜻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싸운다고 뭐라 하시다가도 또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과대학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양 지역이 많이 지금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대립도 양상도 보이고 있고 또 도민들이 걱정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도지사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잘 겪으면서 우리가 결국 우리 정책이랄지 모든 인생 과정이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공정하고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납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모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먼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런 일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통합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양 대학이 공동으로 통합의과대학을 만들어서 부속병원은 양 지역에 하게 되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고 캐나다 온타리오 그 통합의과대학에 양 대학 관계자들을 함께 가서 사실은 통합의과대학으로 가기로 이렇게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합의과대학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양 대학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의 교직원분들의 그 걱정과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통합이란 말을 쓰지 말고 공동이라는 말을 써서 공동의과대학이라고 하자. 뭐 제가 볼 때는 그 뜻은 다 비슷하다 보고 결국은 제가 관계 요로에 이렇게 자문을 해보니까 공동의과대학이 통합하지 않고 공동의과대학은 두 개의 의과대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했습니다만은 결국 대학 통합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걱정이 앞서서 결국 당초에 합의했던 두 대학의 합의가
공동국가대학으로 가는 방향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날은 그 대통령이 말씀하실 당시 낮 동안은 정말 하늘에 붕 뜬 것처럼 드디어 의과대학이 우리 전라남도에 오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말 많은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협의 과정도 거칠 틈도 없이 3월 20일 날 결국 정부 담화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담화문 발표에 결국은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은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 정부 담화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도지사한테 요청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지사가 받아서 정부 담화문을 받아서 못하겠습니다. 중앙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의과대학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자문도 다른 분들한테 받아봤습니다. 그런 경우 다 정부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다시 정부에 세주세요 하고 되돌려서 요청하는 것은 의과대학 추진에 오히려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부 안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공동국가대학으로 하자는데 그 안에 대학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시간은 촉박하고 5월 달에 대학 그 모집 요강 발표가 있게 되면은 모든 게 확정될 거다 하니까 가능하면은 모집 요강 5월 달 발표 전에 전라남도 의과대학 몫으로 200명 정원을 받아보세요 하는 게 대부분의 또 의견이었고 중앙에 있는 분도 그런 의견을 저한테 자문을 해준 분도 있어서 서둘러서 5월까지 어떻게 하든지 200명을 받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과정이고 그렇지만은 그 정부는 어느 대학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원 배정을 해줄 수 없다 이야기고 그 뒤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질문 답변을 상임위에서 한 걸 보면은 대체로 예를 들면 사회부총리는 전남도가 공모 방식으로 대학을 선정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향후 교육부는 공모 결과를 존중해서 협의 진행할 생각이다. 복지부 장관은 전남도가 의견을 주면 복지부가 해야 할 행정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공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모를 피하고 싶었죠. 2개 대학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해 중앙에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가서 2개 해달라는 말을 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개도 어려운데 어떻게 2개를 하느냐. 전라남도의 사정은 알았지만은 아예 2개 대학은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상황이었고 그때도 전라남도 중앙에도 정말 너무 이게 어렵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좀 선정을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중앙에 건의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말고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아까 말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건의하면은 어디로 할 거요? 전라남도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말을 없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중앙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 담화문, 합동 담화문까지 각 부처 합동 담화문까지 나온 상태에서 도지사가 그것을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자칫하면 의과대학이 유치가 표류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도민의 뜻을 잘 모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공모 과정에서도 저는 설립방식위원회라는 일반 공모에 없는 절차를 하나 넣어서 도민의 의견을 그 설립방식에서 충분히 듣도록 해서 공청회도 6번을 했고 또 대학의 의견도 듣기로 해서 순천대도 제가 알기로는 설명회 하겠다. 지사님 다른 사람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지사님 한 8분 정도 하셨어요. 8분 답변은 좀 주세요. 다시 답변은 좀 몰아주세요. 답변은 좀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러 가지를 물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결국 중앙에서 법적인 권한이 중앙에 있지 않냐. 근데 또 법이 있습니다.
보건기본법이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사각지대, 의료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루 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병렬로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는 점은 국가가 필요할 때 추천을 해봐라는 정도의 요청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절차대로 잘 신중하게 잘해서 처리해서 올리면은 중앙에서 보고 심사해보고 또 중앙에서 관련된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중앙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분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로펌이랄지 관계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구했고, 제가 그동안의 행정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다. 중앙에서도 아까 확인까지 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침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발언 별도로 중에 의대 분원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8월 29일 날 순천대 통장님 만나시기로 약속을 네, 했는데 앞으로 만나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만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은 갔는데 안 만나주죠? 네? 지사님이 갔는데 순천대 통장님 총장님하고 만나주고 만나기로는 했는데 그 부분이 총장님이 항상 입장이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하고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총장님도 소통하자 하는 그 원칙에는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대 분원 문제는 여수의 의대 분원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저도 여수의 그런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수의 분원을 전남대 분원을 설치하게 되면은 의과대학은 전라남도에 있는 부속병원만 있게 되는 거고 의과대학이 없게 되는 거죠.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부속병원도 필요하지만 의과대학과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의 모든 의견은 의과대학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부속병원만 이렇게 하려면은 저희들이 진작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국립의과대학을 두면서 아까 마이너스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군데 부속병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도민의 건강 또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해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 병원, 대형 병원도 앞으로 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형 민간 병원에 적자 보존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립의대가 이런 도민의 건강 보루의 최후의 안전핀 보루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재정 적자가 나면은 우리 전라남도는 그런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도민을 위해서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답변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이고 지사님, 그 다음에 그 담화물을 좀 발표해 주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질문을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지사님이 다 해주셨고, 아는 부분이 아까쯤에 순천대 그거는 말씀해 주셨고, 평상시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사님은 저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는 진즉 알고 있고, 어디 다른 뉴트로 들어보니까 그 전남교육청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사님이 추천을 좀 했다고, 아이비 교육을 좀 한번 해보자. 예, 그때 이제 국제 학교를 설립을 좀 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 학교가 필요하다는 게 기업 관계자 분들의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교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바로는 어렵고 아이비 과정을 통해서 좀 기본 여건을 좀 만들면서 우리 수요자도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갖게 만들어주고, 또 아이비 과정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까 우리 서대인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과정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시작이 된 것으로 저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소멸 중에 16개에서 18개로 갈 기미가 보여요. 그리고 18개가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아까 지금 표소면 서귀포시 표소면 사례를 본 것처럼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이 아이비 교육 한 가지 패러다임이 좀 고쳐지면은, 교육 체계가 바꿔지면은, 나는 그래서 담양이나 그 장성이나 이런 데서 아이비 교육 갖고 이 강주 사람을 많이 끄집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그 포소면 사례처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구 소멸에 대해서
IB 교육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거의 작게 일부에 거쳐서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저렇게 보니까 웃고 계신 것 보니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적절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명신 인구청년 이미 국장님 오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인구청년 이민국장 김명신입니다. 전남의 외국인 숫자가 한 등록 외국인 한 5만 3천 되고요.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한 7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전남 외국인 숫자가 4만 9천 명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쳐보니까. 가장 최근 김명신 국장님도 어디 가니까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지금 가장 최근 것이 5만 3천입니다. 그리고 증가율도 전국 1위고.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과 다문화 유학생 순으로 해서 우리가 외국인 숫자가 많다. 네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거나 김민식 의원, 이민청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말은 다릅니다만 이민청이 올지 뭐 어떤 이름으로 해서 이민청 비슷하게 외청이 오는데 인구가 한 3천 명 돼요. 오는데 직원들이 2,500명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또 부수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산도 한 1천억 정도 되고 1조 원. 네네. 맞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예청 직원이 2,600에서 2,700으로 일간 사국이 올 것 같고 경제적 효과는 한 1조 원 된다. 생산 유발 효과는 1,821억에서 5,152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219억에서 4,500 정도 된다. 그리고 예청용으로서 고용과 창출 효과는 1,470점에서 4,1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근데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걸어야 될 겁니까?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이민청 관련해서 잠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다 해요. 네네. 예. 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인건비도 해갖고 늘어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외청한다고 아주 뭐 3,000명 이상 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 21대 때 이게 폐기됐죠? 네, 두 분의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자, 폐기됐습니다. 자, 빨라야지 25년 상반기에 다시 이걸 살릴 수 있다 그래요. 그러죠 지금? 아니 그렇게 정부에서는? 의원님 그렇게 되지 않고요. 네. 지금 현재 6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저출산 고령 발표를 하시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내년도에 출범을 시키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민청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쏙 들어가 있는데 인구전략기획부 내에 이민국 또는 과를 신설하겠다고 지금 정부 입장인데요. 제가 8월 13일 날 법무부 차관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입장은 이민청을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네. 자, 우리가 7월 3일 날 그 서재필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죠. 네네네. 거기서 나온 중점적인 두 가지가 뭡니까? 일단 저희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이민청이 와야 된다는 게 우리 그거 말고 입장이고요. 저희 그때 했던 것은 저희 도의 장단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장점은 어떻게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 쪽에 이민청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두 가지 효과적인 전략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라남도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 예청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정치권에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왜 이걸 하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서 우려한 시각이 많아서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저 말 들어보세요. 의원님, 지사님께서 주장하신 게 계셨어요. 작년 7월에 법무부 장관 만나서 말씀을 하셨고 2023년 11월에 국회에서 지방소멸대응대책 토론회 하실 때도 지사님께서 분명히 이민청은 우리 전남에 와야 된다라고 국가에 건의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도 작년 12월에 지사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드립니다. 네네. 이 이민청 가지고 쳐보세요. 전라남도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실망만. 제일 잘한 것이 미안합니다. 뭐 경기도 양산시가 제일 준비를 잘해요. 그 경기 경기청에서는 막 연구도 하고 예측에 대해서 아까처럼 경제 유발성과 이거 전부 다 경제 예측에서 나온 거잖아 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민청을 하기 위해서요. 현재 전라남도 전체에 걸친 이민 외국인 정책에 대한 연구 영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제가 하는 요점이 이렇습니다. 경기예청은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사활을 걸 것이다.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고 설명도 하고 안산시는 30번 이상 했다는데 우리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탄탄히 하자. 네네, 그리고 획기적인 전략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좀 해가지고 지사님하고 전략을 좀 짜자. 그래서 이걸 모셔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 적정 이민 숫자가 몇 명이라고 봅니까? 전라남도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 인력을 뒷받침하는 근로자 인력이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농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산업 제조. 숫자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숫자를 몇 명이나 될 거라고? 현재 저희 도에 들어와 있는 E9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 근로자가 한 2만 5천 되고요.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가 8천 되고 그래서 저희 도는 전체적으로 인력으로 봐서는 국장님,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거의 한 3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게 아니죠. 선진국 스웨덴 같은 경우는 총 인구수의 20%가 이민자를 받아들여요. 우리 전라남도가 국가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도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전남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인구입니다. 우리가 많이 태어나는데 신생아를 안 태어나잖아요. 돈을 3천억, 4천억씩 해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능한 일꾼들 빨리 듣고 와갖고 이분들 전남에서 살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정한 숫자가 되면 그때까지는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22년 때 200명, 23년 때는 모르겠습니다. 24년 때는 425명 오죠.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지금 코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민청 그 지하 특화형 비자 중에서 지금 아까처럼 제조업이고 뭐 여러 가지 도와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이고. 네네. 그런데 자영업자에 대한 이 배려가 없더라고요. 자영업자가 요즘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말씀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지사님께서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 광역형 비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요. 올 하반기 법무부에서 아마 지침이 내릴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광역형 비자가 들어오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고 이 앞전에 손남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간병인 제도도 실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형 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연구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도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IB 교육하고 동서 문제 그리고 이민청하고 비자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미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 특화형 비자가 우리 자영업자한테는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하려고 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신급이 1,300원인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005년도에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은 13,000원을 줘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여수가 물가금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 인건비는 천재없이 13,000원을 줘도 안 되니까 15,000원 막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옆집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화형 비자를 많이 해서 우리 자영업에 배려해 주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IB 교육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우리 지역에 IB 학교가 많이 뿌리를 내려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애들이 행복한 교시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